자기소개 간단하게. 저는 뭐 서울대 수석은 이렇게 공부합니다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수석의 방이라고 하는 공부 컨설팅과 AI 개발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떻게 하다가 민사고로 가시나요? 뭐 원래 이제 이과여가지고 서울과학고랑 한성과학고랑 그리고 그때 이제 지방에 있는 다른 자사고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고등학교까지는 종합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민사고를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그냥 골라서 가신 거죠?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잘 돼서 민사고 들어가면 시험 봐야 돼요? 그때는 시험 봤었어요. 지금은 혹시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은 자소서랑 면접으로 들어가요. 당연히 뭐 내신 서류는 이런 건 있고 중학생 때 성적이 혹시 어느 정도 있어요? 성적이 제 기억으로는 시험 본 것 중에 절반을 전교 1등 했었어요. 2번 중에 한 번은 전교 1등을 했었어요. 송파, 잠실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때 학원 많이 다니셨어요? 네. 학원 다닐 거는 다 다녔어요. 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학원이랑 학교 수업이랑 학원 수업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학교 수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일단 뭐 졸거나 자거나 한 적도 없고 뭐 이거를 대충 들은 적도 없고 학교 수업은 진짜 항상 열심히 들었는데 그게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가 누구냐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럼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출제자가 직접 하는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그럼 공부를 절대 잘할 수가 없거든요.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렵고 그래서 당연히 학교 수업이 먼저고 그리고 학원은 보습의 개념으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러면 그걸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걸 다 알겠다. 그러면 나는 더 심화로 더 어려운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학원에서 더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했었어요. 학교에 제가 있다 보니까 네. 수업 중에 학원 문제집 푸는 게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학원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더 잘 맞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진도에 맞춘 수업을 고를 수도 있고 또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 또 과외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다 선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더 효율적으로 내 실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학원을 많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네. 안정감을 얻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학원 뺑뺑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은 잠시 초등학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초등학교 때 시험을 안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공적인 시험은 없고 단원평가 같은 건 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본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학원에서 입학 테스트나 아니면 레벨 테스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을 없애서 결과적으로 학원의 공적 기준, 이 어떤 공적인 수준을 더 높여버린 꼴이 좀 됐어요. 시험은 없었어. 네. 시험을 없애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학원 가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원 다니면 공부 잘하는 애, 어느 학원에 어떤 반이면 공부 잘하는 애, 입학 테스트 몇 점 나오면 공부 잘하는 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학원 의존도가 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때도 그 당연히 이어져 오는 데다가 또 중학교 오면은 예비 중일부터 약간 이제 중학교 가면 훨씬 더 어려워질 거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연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학원에서 하는 대로 더 많이 하게 되는.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없애고 나서 초등학생들이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필드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학교에 있다 보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왜 수행평가를 형대평가로 하냐. 네. 근데 그런 학원은 경쟁 위주로 하는데 학교는 이렇게 가는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뭐 일단은 긍정적인 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들이 아직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 거고 무엇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중학생들까지라도. 그러면은 학원에서 무언가를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가 이건 뭔가 잘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판단 기준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높은 반 올라가고 더 어려운 학원을 가고 거기서 1등을 하고 하면은 내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듯이 보였고 그럼 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했어야 되는 것 중에서 몇 퍼센트를 알고 가느냐에 대한 퍼센트가 점수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해줘요 친구들한테. 100점 맞으면 네가 했어야 되는 분량에서 100%를 다 이해한 거고 뭐 90점 맞았다 그럼 90% 이해한 거고 70점이면 70%를 이해한 거다. 그럼 너는 솔직히 이 범위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싶냐 알고 넘어가고 싶냐 그 퍼센트를 기준으로 점수를 생각을 해라
그럼 내가 80% 알고 싶다. 그럼 80점을 목표로 잡아라. 시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절대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속성상.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겨스케이팅이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점수로 평가받는 거. 나 혼자서 올라가고. 근데 이제 뭐 쇼트트랙이다. 이러면 내가 막 앞지를 수 있고 막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경쟁이 있잖아요. 이거는 상대평가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누군가 나를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점수를 기반으로 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점수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교는 약간 등수를 나열하는 거에 네. 대해서 되게 예민해서 네. 못하거든요. 네. 근데 학원은 좀 그렇지 않으니까 네. 혹시 민사고 다니실 때는 어떻게 그렇게 경쟁을 좀 하시진 않았나요? 이게 좀 묘한 게 있는데 매우 경쟁적이었어요.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확실히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화학경시 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 누군가는 지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있고, 누군가는 소설을 잘 쓰는 아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각자 꼭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꼭지가 확실히 한 개씩 있는 거에 대한 존중이 되게 컸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어쨌든 학생부가 쓰이고 이게 대입에도 유리하게 되다 보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 꼭지들을 하나씩 살리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 등수가 누가 높고 이런 거는 사실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완벽하게 휘둘리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럼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선행학습 하셨나요? 했죠. 아,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선행이랑 속진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속진이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속진은 그냥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거 수학 뭐 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거 다 알겠다 그러면은 그거 놀 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형들 하는 거 해. 그러면 이제 2학년 걸 하는 거고. 아, 내 그 교육과정 커리를 다 완전히 네. 이해했으면 그 다음 거를 좀 한번 네, 배워보면 네. 그래서 속진은 심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배우는데 그게 학년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실 1차 다음 심화로 들어가면 2차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나 다 이해가 돼서 할 게 없는데 그럼 다음 거 해, 다음 거 해, 다음 거 해 하면서 이제 계속 소화를 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속진. 이거는 저는 본인이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춤주춤 하는 것보다 본인이 다 이해가 됐으면 다음 거 해. 뭐 왜 why not? 근데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 게 이거 저는 약간 보험 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그때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하지만 일어나진 않았지만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거 안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 거 선행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본 데다가 심지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걸 동시에 나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서대로 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숲을 보는 걸 잃으면 안 되는데 계속 나무만 보다 보니까 내가 그 중간에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길을 잃어서 나중에 내가 뭐를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더라고요. 능력이 안 되면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네. 저는 그 기준을 학교 시험 90점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중학교가 시험을 전체적으로 어렵게 내지 않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75점, 80점 이렇게 내는 학교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가 만약에 학교 시험을 정말 관대하게 봐서 85점 정도 받으면 속진해도 돼. 근데 그 정도가 안 돼? 그러면은 일단 현행부터 다 하고 가. 너 나중에 지금 구멍 85점이면 15%의 구멍이 있는 건데 그 구멍 나중에 못 메워 그거는. 다시 복습을 해서 메워야 되는데 애들이 복습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더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구멍이 문제가 돼서 아무리 열심히 시간을 많이 들여도 더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수학 같은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모르겠는 성적이 안 올라가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구멍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거 안 채우고 오면은 아무리 공부학교 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 선행이랑 속진 이런 거 그러니까 선행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속진의 기준은 너 학교 시험 90점 받아? 아니면 적어도 85점은 받니? 그럼 그거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되면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계속. 안 되면 현행에 집중해서 다 채우고 가라. 혹시 이거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공부는 노력입니까 재능입니까? 둘 다 있어야죠. 둘 다 있어야 돼요. 그 재능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뒷심이 약하고요. 노력으로 하는 애들은 초반이 약해요. 뭐가 더 유리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재능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공부 필드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성적과 실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멘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반에 뭐 20명 있다 지금. 그러면 그 중에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 2명? 뭐 이 정도? 진짜 다 자기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1등 하는 애도 아니에요, 저 공부 잘 못해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그 자존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져 버려요. 그럼 걔네들은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멘탈리 힘이 생기는데 계속 열등감이라든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공부를 억지로 끌고 가면 힘들기만 하고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능이 현재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